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슴 졸이는 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수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진사라고 하는데요. 울산의 대표적인 진사를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조선의 교육기관 언양향교. 입시철이 되면 이곳의 등불도 밤새도록 훤히 켜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이제 언양향교잖아요. 네. 언양향교 저 한교입니다. 입등문이 있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공립 학교입니다. 학교. 뭐 그게 향교라고 할 수 네. 있고 사립은 서원이고. 뭐 또 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이틀 뒤에 이제 수능을 치는데 예. 그 조선시대에도 수능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나요? 뭐 그렇죠. 시험은 쳐야 되죠. 이제 과거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게 수능 시험 똑같은 건데 네. 거기 이제 합격이 되면 보통 성균관에 가서 서울의 한양에 3년을 그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시험을 이제 그 당시에 과거라는 게 뭐 수능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 입학을 위한 시험이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전국에서 고작 200명만 뽑는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시험인데요. 이곳 향산리에도 그 시험을 통과한 천재가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언양에도 성균관에 들어간 유명한 선비가 있다면서요? 예, 있었지요. 그분이 이제 수호 서성능이라는 분인데 그 조선 영조 때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전국에 알려진 언양 선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그분은 또 이래 이 언양이 좀 이래 좀 시골이잖아요. 네. 여기서 별다른 서성도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그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그러고 뭐 자기 이제 그 문집도 남겼고 지금도 존경을 받아요. 그분들이 모든 그 행위를 했던 그 학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지금도 전설처럼 이제 존경을 받고 그래서 공부를 참 그 아주 잘했던 분입니다.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이름의 선비 서성린 진사. 그러나 학문으로 조선의 유학자들에겐 유명했는데요. 이분이 유명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이유는 뭔가요? 호랑이 얘기가 있거든요. 호랑이요? 예.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분을 호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이제 그 자기 그 모친이 별세하고 네. 그래서 3년상을 사는데 그 심혈환이 산에 가서 혼자 이제 그 막을 지어가지고 그 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 곡하고 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그 살 때 이제 이래 매일 곡을 하잖아요 산에서. 네. 그 호랑이가 내려와서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래 늘 지켜주고 그래 했다고 그래요. 호랑이는 호기심에 나와 봤겠죠. 뭐 곡을 하니까 애고 산중에서 뭐 이래 곡을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고 싶어 호랑이가 와봤는 거야. 호랑이가 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웬 사람이 촛불로 켜고 새벽에 불로 켜고 묘 앞에 하니까 야 이래 그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도 정이 가고 뭐 이래 애착이 서로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 옆에 조용히 와서 옆에 앉았다. 향산리 뒷산 작약봉. 멀리 고원산 줄기를 타고 오는 호랑이의 출몰이 잦은 지역인데요. 3년간 어머니 심효살이하는 서성린의 효심에 호랑이도 감동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그것을 기록한 그림이 저기 이제 사경제라는 분이 그 글을 썼어요. 그분이 거의 한 3살, 6살 미친 분인데 그 박경림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사경제라는 분, 이분이 이제 그 선비가 그걸 직접 옆에서 이제 이분도 성균관 진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헛된 건 아니다. 그런 기록이 여러 군데 전해오니까 실제로 그런 호랑이와 같이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직접 봤다는 목격자가 있으니 믿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향산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서성린 진사의 묘에 갑니다. 저 묘가 저 있잖아요. 저기 묘에 갑니다.
와, 이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선생님? 이게 수호잖아요. 수호, 네. 선생, 네. 이천, 서공지묘라. 호가 수호입니다. 수호. 수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서시잖아요. 이천서시 본이거든요. 영묘, 정묘, 중사마, 태학 3년이다 이랬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조, 우리 영조 대왕 때 1700인데 영조 네. 대왕 때 네. 그 정묘년에 사마시에 합격이 됐다. 사마시니까 이게 이제 감시라는데 이게 생원 진사시지요.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진사에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홀로 공부해가지고 홀로 공부해가지고 그 영조 때 정묘년에 사마 시험에 합격했다. 이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1747년입니다. 연도 정묘년이. 네. 이분이 37살 때 이분이 이제 과거에 그 사마시에 사마 시험에 합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학이라 네. 여기 태학은 성균관이거든요. 네. 성균관에서 3년을 그 공부를 했대요. 3년 족, 네. 뭐 족 이래가지고 이제 넘게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분이 한양에까지 멀리 알려진 거는 3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성균관 진사였다는 거죠. 네. 보통 사마시도 진사 생원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있으면 이분은 자기가 일부러 돈을 들여가지고 내왕을 해가지고 서울로 3년을 다니면서 뭐 그런 기록이 자기 문집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아주 그 이제 은양의 이 시골에 참 벽지에 있었지만 서울까지 알려진 거지. 이 수호라는 거는 잠잘 숫자, 수면할 때 잠잘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라는 건 기머거리 오자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 듣지를 않는다, 기머거리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1700년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어요. 네. 노론소론 뭐 남이까지 올라가 싸울 때 그거를 멀리한다, 숨어서 산다. 그 듣지 않겠다는 거지. 그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그 사실은 서울에 가서 성균관에 3년 공부를 했지만 네. 그 아마 그 출사라고 뭐 요청도 있었는데 아마 이분이 스스로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시골에 가서 후학들을 키우면 조용히 살겠다. 네. 그 뜻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기머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뭐 잠잔다니까 좀 나쁜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은둔의 깊은 의미가 이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에도 당쟁을 피해 고향 향산리의 은둔한 선비. 그의 호에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문집이 남아있어 그분의 학문 성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호 선생집 그 책입니다. 책. 그 책 보시면 수호 선생집 그 3책이죠. 3책 7권의 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이 수호집 내용입니다. 내용.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게 보면 그 발민편이 안빈낙도를 말합니다. 이분이 발민이라 그러니까 근심을 제낀다. 그 이분이 그런 용어로 성게 이제 안빈낙도의 발민편이고 제도 양화진이라 이 양화진 나루를 2번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시를 또 많이 남겼어요. 시가 또 아주 그 두보시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시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이제 양화진은 한양에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걸 여러 번 건너다녔다는 그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팔경이라 이 사당동이 어디냐 바로 여기가 사당동이거든요. 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향살리지만 옛날에 사당동이라 불렀어요. 여기 8가지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가지고 그 내 고향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모래사자에 해당화 당자 꽃이 아름답게 그 모래사에 핀 그런 풍경이죠. 시문에 능했던 서성린 진사였지만 후학을 위한 글도 많이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양몽가라는 건 이건 교육입니다. 그 목매한 사람을 교육한다. 그 당시에 자기 자손을 비롯해가지고 그 여러 사람을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양몽가라고 이제 그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언양현학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언양향교 있잖아요. 향교에 그 명민당이라는 그 건물이 있잖아요. 네. 큰 강당인데 그거를 이제 새로 중수를 하면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거기에 관한 역사라든지 그 의미라든지 이런 걸 쭉 쓴 글이 언양현학기고 박상사 사민설이라는 건 중요한 건데 박상사는 아까 우리가 박민효 씨 자기 서성이잖아요. 그분하고 사민설을 토론을 했습니다. 산업공상
그러니까 농사 뭐 이런 선비 뭐 공상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올바르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어떤 직업 정신을 이분이 토론한 글입니다. 박상사 삼인설이라고 아주 유명한 글인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인욕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소는 소멸한다. 인욕이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잖아요. 명예욕이나 성욕이나 식욕 이런 걸 어떻게 해야 그걸 없앨 수 있느냐. 그래 자기 수양, 숙이라 그래. 숙이를 그 잠이라는 잠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걸 섬겨야 될 말, 지켜야 될 그런 계율, 그걸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봤어요. 조선시대 선비의 덕목이 자기 수양인데요. 서성린 진사는 이를 실천한 선비로도 유명합니다. 수호 8점 들어보셨나요? 수호 8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건, 인목, 화완, 안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8가지입니다. 이게 건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거는 상가해야 돼. 상가. 내가 참아야 돼. 상가한다. 그래서 인내는 또 인내하는 거, 참는 게 인내고, 그거는 상가하는 거고, 묵은 또 말하지 않는 거, 침묵하는 거. 가능하면 이래 뭐 뻘끔성을 안 되고 좀 이래 침묵을 지킨다는 거지. 그다음에 화완 안상이라는 화는 뭐냐면 이래 화목하다. 일가간에 서로 화목해라 말이야. 꼭 화목하게 지키는 겁니다. 완은 느슨한 거. 그렇다고 마음이 각박하면 안 돼. 스스로 느슨하게 이래 해야 이게 일이 잘 되는 거지. 그걸 바쁘게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안은 안정된다는 거야. 마음의 중심을 짓는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 마음을 안심되게 마음을 깔아앉힌다. 상은 상세하다. 이거는 상세히 보라는 거. 어떤 사안을 볼 때 그걸 상세히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걸 이 사람이 8가지를 지금 벽에 걸어놓고 만날 보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보면 선비의 도덕인데 자기 나름대로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도덕 숙이라 나를 닦는 중요한 계명이다. 8계명이라고 그러고 이게 유명합니다. 수호 선생이 8잠이라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죠. 재능이 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삼가하여 자기 수양을 철저히 한 선비. 이런 선비가 우리 울산에도 있었다니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 서성린 진사는 우리 울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분이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이고, 또 그분의 남긴 일의 자취를 보면, 문집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능히 충실하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언양만의 선비가 아니고 우리한 전체의 선비로서 이분을 전체 알리는 선양 작업을 좀 했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비의 고장하면 안동만 떠올렸는데요. 우리 울산에도 이해 못지않은 선비가 살았다는 사실 새삼 알았습니다. 이번 주말 선비의 고장 향산리에서 그 아취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